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참고로 홍명보 감독은 김영권 선수와 좀 면담을 이야기를 좀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기성용 선수가 믹스존에서 만났을 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독님이 계속 지켜주시네요. 저 안 빼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믹스존 K입니다. 6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울산과 수원FC 경기인데요. 3경기째 승리가 없는 3위 울산과 4경기째 승리가 없는 9위 수원FC의 맞대결입니다. 네, 울산은 지난 경기에서 대전에 일격을 당했죠. 김영건 선수의 실수가 인천전에 이어서 또 나오면서 실점을 하고 패배를 했고요. 김영건 선수는 후반에 교체 아웃 때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뭔가 수선한 팀 분위기를 좀 잘 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리그에서의 분위기 반등을 위해서 이번 경기는 좀 정예 멤버, 최고의 멤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울산 관계자랑 좀 통화를 해보니까 어제 휴식을 가졌고요, 선수단이. 오늘 이제 소집이라 아직 선수단의 컨디션 체크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고, 참고로 홍명보 감독은 김영권 선수와 좀 면담을 이야기를 좀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전 경기 대전전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김영권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비진의 그런 집중력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수원FC는 개막전 극장승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4경기째 없는데요. 매 경기 득점은 하는데 또 매 경기 실점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 하면은 지난 시즌까지 이제 수비가 굉장히 또 불안한 팀으로 불안한 팀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올 시즌에도 조금씩 실점률이 많아지면서 수비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울산이 3승 전 경기를 승리를 했고요. 모든 경기에서 3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 스코어는 2대0 울산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저는 2대1 수원FC 승이라고 봤는데 역배의 여왕이네. 반대입니다. 2대1 울산 승리. 2대1 울산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 아니 지난 경기 이승우가 안 나왔거든요. 이승우 안 나온 이유가 울산전에 투입시키려고 안 나온 것 같은데 2대0 2대0 수원 승리, 울산 승리. 울산 승리. 나랑 똑같네. 제일 못 맞추는데 나랑 똑같네. 큰일 났네. 인천과 제주가 만납니다. 흐름이 좋은 두 팀인데요. 인천은 난적 대전과 광주를 연이어 꺾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광주전에는 종료 직전 결승골에 힘입어서 3대2 극장승 펠레스코아 승리를 거뒀는데요. 인천은 일단 김도혁과 같은 부상자가 돌아왔고 제르소, 무고사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과 또 이제 신구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오반석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까지 결정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주는 아직은 좀 들쭉날쭉한 경기력이지만 김학범 감독의 축구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많이 뛰고 또 적극적인 또 전진 패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원하는 그런 축구인데, 전북전에서는 김동준 골키퍼의 활약으로 승리를 따냈지만 수비 안정화는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시즌 양 팀은 2승 1패로 인천이 우세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요 1대1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2대1 인천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3대2 인천 승리. 펠레스코아. 네, 무슨 왜 자꾸 따라해? 내가 먼저 그래? 자, 다음 경기는 김천과 광주. 이 팀들은 또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김천은 일단 지난 주말에는 수원FC를 대파하면서 리그 선두에 올랐지만 주중에 서울에 대패를 당하면서 또 큰 기복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욱 선수의 연속골 행진이 멈췄고 센터백 김재우 선수는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죠. 3백이 기본이지만 김재우가 빠질 때는 또 4백으로 전환하면서 경기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또 광주의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는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3연패를 당했죠. 내려서는 팀 상대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전에는 이제 2골을 먼저 내주고 또 2골을 따라붙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지만 막판에는 실점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교체 카드 최경록을 후반 28분에 투입을 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
그 이후에 김경민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필드 플레이어가 장갑을 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고요. 그게 또 이제 실점까지 연결되면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달 경기는 이제 골키퍼 김경민이 퇴장을 당하면서 김천전에는 나올 수가 없고요. 이종효 감독의 근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은 없고요. 예상 스코어는 원정팀 광주가 3연패를 벗어나면서 2대1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김천이 3대1로 이길 거라고 봤는데요. 김천이 와... 김천이 골 잘 넣더라고요. 잘 넣지. 네. 잘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일단 투닥투닥 싸움이 많을 것 같아요. 두 팀 다 어쨌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2대2 무승부. 네, 다음 경기는 전북과 강원의 경기인데요. 전북은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고 강원은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죠. 유일한 지금 올 시즌 무승 승리가 없는 팀인데 단 페트레스쿠 감독에 대한 신뢰가 점점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일각에서는 또 경질론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9년 이후로 최대 위기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정신적 지주 또 팀 내 핵심 멤버인 홍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김진수는 지난 경기에 퇴장 징계로 수비진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강원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반면 강원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난 경기에서 대구를 3대0 주중에 3대0으로 대파를 하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고요. 2라운드 광주전 패배 외에는 이제 3경기 다 무승부로 그래도 승점 3점을 쌓아놨기 때문에 현재 승점 6점으로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공격력이 굉장히 강화된 모습이고 굉장히 인상적이죠. 경기당 슈팅이 14개가 넘고 유효 슈팅도 경기당 5.6개를 지금 때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도 슈팅이 39개, 39개나 기록을 할 정도로 강원FC 공격진들은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2승 1패로 강원이 우세했고요. 저는 예상 스코어를 2대1 강원의 승리로 보겠습니다. 형님이 먼저 해봐. 저도 2대1 했는데요. 강원? 네. 어떻게 이렇게 녹았냐? 그 이상원이라는 그 공격수가 굉장히 기세가 좋은데, 사실 그런 기세 좋은 공격수는 베테랑 수비수들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없잖아, 베테랑. 노련하게 막아야 되는데 노련하게 막을 베테랑이 없어. 그치. 이상원이랑 양민혁. 얘네들이 좀 날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2대1 강원 승을 예측을 하는데, 전북이 저번에 리뷰하실 때가 프리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골을 넣으면은 딸려가는 축구를 계속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먹히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강원은 선제골을 지금 많이 넣는 팀이에요. 그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전북이 선제 실점을 하고 끌려가는 축구, 그동안 보여줬던 축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대0 강원 승. 다 강원이야. 와. 다섯 번째 경기는 대구와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올 시즌 대구가 좀 심상치 않아요. 우리 대구 팬 여기 계신데 올 시즌 대구가 조금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대구는 주중 경기에서 햄스트링이 좋지 않은 세징야가 빠졌고, 벨톨라도 광주전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대구로서는 사실 세징야나 이런 선수들의 부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은 일류첸코가 살아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골 2도움의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죠. 일류첸코 활약에 대한 그런 분석 영상도 여기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잘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영욱 선수도 한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윌리안도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매서운 공격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김천전 끝나고 믹스존에서 만났을 때 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독님이 계속 지켜주시네요. 저 안 빼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중 경기 포함해서 올 시즌 5경기에 모두 풀타임으로 뛴 기성용이 3일을 쉬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승 1무 1패로 호각세를 이뤘고요.
저의 예상 스코어는 3대1 원정팀 서울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똑같아? 자, 3대1? 와. 저는 2대0 서울의 승을 점쳤습니다. 저희 2대2 우승팀. 마지막 경기는 대전과 포항의 맞대결인데요. 울산을 꺾고 기분 좋은 첫 승 거둔 대전과 선두 포항의 맞대결입니다. 자, 대전은 울산을 꺾을 때 가장 자신들의 강점이었던 빠른 역습을 선보였고요. 울산의 맹공에 잔뜩 움츠려 있다가 찬스만 나면 뒷공간을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그냥 발 빠른 선수들, 김인균이나 뭐 레안드로 이런 선수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했죠. 포항 상대로도 이민성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중원의 이현식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항은 개막전 이후에 4경기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올 시즌 리그 골이 없는 조르지를 처음으로 선발해서 뺐는데 그래도 기사를 보니까 뭐 선수 자신과 박태하 감독도 뭐 득점이 없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으로 보여서 뭐 이제 언젠가는 터지겠죠. 뭐 이런 선수가 또 한번 터지면 또 쭉쭉 터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밌는 기록은 포항이 올 시즌 패스 숫자가 2,402개거든요. 이게 이제 울산과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그런 패스 숫자인데 전방 패스만 따지고 보면 809개로 12개 팀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빌드업 축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2승 1무로 포항이 우세했고요. 예상 스코어는 2대2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2대1 포항승 걸었는데 사실 대전이 울산 이긴 것도 프로골 하나 터져가지고 1대0 포항에 점쳤습니다. 포항 승리. 저는 3대1 쳤습니다. 보면 대전 되게 좋아한다? 이창 골키퍼 폼이 진짜 미쳤어요. 올랐지. 선방 횟수가 보니까 7번인가? 지난 경기에서. 그치. 이창근 때문에 포항이 골을 못 넣는다. 네. 3대1로 대전이 이긴다. 네. 오케이. 참고로 경택 PD가 이때까지 계속 또 커피를 많이 내고 적중률이 좀 굉장히 낮은 이 상태인데 이번 라운드에 적중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또 경택 PD와 한 배를 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